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역시 우크라이나 이슈가 가장 컸습니다. 오늘 뭐 금리라든가 이런 거에 그렇게 뉴스거리가 많이 나왔던 것보다는 우크라이나 재료가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개장 초반부터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이제 미사일까지 합쳐져서 우크라이나 접경지대로 이동하고 있다더라, 이런 보도가 이제 CNN에서 나왔고, 이게 이제 하필이면 또 16일이 하루 전이잖아요. 16일 하루 전이다 보니까 이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걱정을 초래하게 됐죠. 16일 아무 일 없으면 또 증시가 안도하고 또 급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투자들 입장에서는 지수 빠져도 16일 앞두고서 매수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제 오후장까지 좀 밀어내는데 반대로 받아치는 쪽은 별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로이터 보도인데, 이제 오후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온 게 있었냐면, 그 북한 이제 풍계리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핵실험했던데, 거기에서 이제 지진이 한 네다섯 차례 났다. 그래서 지진 났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자연 지진 난 거거든요. 예, 자연 지진 나가지고 이제 규모 면에서 보면 2.3, 뭐 3.1 뭐 이렇게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기사의 취지는 뭐 지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잘못 관리를 하면 여기서 방사능 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풍계리, 지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도 뭐 이런 어떤 걱정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건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작용한 건 아닌데, 오후에 이제 또 뉴스로 튀어나와서 이런 뉴스까지 안고 매수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매도가 이제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일정 수준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반대 매도가 막 나오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과 재료가 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작 어제 이제 마감됐던 금융시장 보면 좀 어중간했어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환율이거든요. 근데 이전 고점보다 낮아요, 아직. 이게 이제 16일 전쟁 정말 임박하면 사실 환율이 1.6% 올라가면 되게 많이 올라간 거긴 한데, 달러 대 환율을 보면. 근데 이제 전쟁 임박한 거 쳐놓고는 또 덜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환율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반응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 증시도 어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로 끝나서 폭락하긴 했는데, 또 패닉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정쩡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도 또 그렇다고 우리 시장도 또 오늘 많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정도의 반응, 이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조금 난 거는 이제 이벤트 넘어가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어제로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죠. 편입이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넘어오면서 대형주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제 봤었는데, 오늘 자동차주가 좀 풀렸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들이 풀리면서 일부 반응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투자들 일부는 수급이 완화가 되나 보다, 그러면 이제 재료가 나오면 이제 받아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이 일정 이후에 자동차주가 반응했다라는 점은 그나마 안 좋은 장에서도 숨은 그림 찾기 수준의 좀 희망적인 메시지 하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1200, 제가 오늘 세 가지의 수치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2700, 850, 1200원.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지지를 못했고, 2700과 850은 지지가 못되면서 밀려버렸지만, 환율은 어쨌든 1200원에서는 견뎌내긴 했거든요. 내일장에서 환율 떨어져주고 이제 증시 올라가주는 구도가 나와주면 베스트하고, 워스트는 여기 상태에서 이제 내일 환율이 급등, 오늘도 사실 되게 많이 올라간 건데, 여기서 좀 환율마저 1200원 뚫고 나가버리면 좀 이전 저점이 위협되는 상황이 갈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이제 환율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로 갔고, 코스닥은 애매하게 됐어요. 이게 장중에 매도 되게 많았다가 이제 막판에 매도를 확 줄여가지고 끝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제법 많이 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 매매 패턴을 보면 제가 막 살려는 드릴게 뭐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4천억 정도 2, 3일 사이에 세게 패놓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또 세게 패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에 또 매도를 늘려서 또 패나보다 했는데 뒷부분에서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내일장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면 이거 뭔가 받아주는 쪽이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어서, 좀 안 좋은 장에서도 좀 희망거리는 좀 남았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코스닥이 오후에 빠질 때 일반적으로는 코스닥을 개인이 사면 빠지거든요. 근데 개인이 팔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한시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뚝 나오거든요. 이거 신용 물량이죠.
예, 그러니까 신용 갖고 있던 투자들이 반대 매도 나가니까 반대 매도로 팔기 부담돼서 장중에 이제 처리하는 예, 그런 어떤 물량들이 나오면서 빠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850 이하에서부터는 마이너스권으로 머물게 되면 오후에 무조건 이런 현상이 나오게 돼요. 신용이 워낙 높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급반등에서 반대 매도를 피하는 물량이 나오지 않는 수준까지 올려놓지 않으면 오후 돼서 어중간하게 마이너스 되면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물량을 누가 받나 봤더니 외국인들이 받아요. 어제도 받았거든요. 오늘도 받았고. 그러니까 투매를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해서 받아놨다. 근데 이제 받아만 놨다라는 거예요. 예, 구체적인 액션을 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받아만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대량 매도가 이번 주 내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시장에 한번 큰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런 현상만 계속 반복돼서 신용 물량 탈의만 무한 반복 계속 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16일이라는 날짜에 이제 도발이 그 전쟁 그러니까 보통 공격은 새벽에 시작하잖아요. 예, 그런 어떤 군사적인 어떤 행동이 나오지 않게 되면 좀 안도. 근데 이제 구체적인 어떤 액션이 나오게 되면 아 이거 3월 FOMC 때까지는 틀렸어. 그냥 마저 샀던 거 마저 팔아야 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서 요건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액션들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보면 4일 동안 코스닥이 8% 빠졌거든요. 하루에 2% 정도씩 계속 빠진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낙폭이 지나치게 크다. 예, 이 정도로 내려가서 이 정도 보통 나오면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시도는 투자들이 나올 겁니다. 이건 이제 워낙 공백이 됐으니까. 근데 기술적 반등을 누가 주도하느냐. 지금 개인이 주도하면 오후에 또 밀릴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여기서 외국인들의 CFD 관련된 물량도 청산이 되고 하면서 이제 수급이 틀어졌다. 이렇게 보면서 돌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연속적이냐 반짝 반나절에 그치느냐 요게 나올 수 있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인데 지금 확진자가 6만 명까지는 안 나왔지만 보통 수요일 목요일에 피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크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최근에 양상은 이제 주초 대비 주중에 피크가 나올 때가 대적적으로 보면 전주 대비 한 30% 이상 많으면 50%씩 막 증가되는 형태가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내일 수요일 목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5만 명대가 나온다 이러면은 정점인가 이렇게 되는 거고 7만 명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또 매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의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2, 3위 종목이 다 빠졌잖아요. 2위 LG에너지 솔루션, 3위 SK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들 매도 전환되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 이 두 종목들이 다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 LG에너지 솔루션은 좀 완만하게 되고 하이닉스가 좀 올라가서 이제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올라가줘야지 여기서 둘 다 빠지는 형태가 돼버리면 지수를 좀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둘 다 또 전기전자 업종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수급이 나쁘게 포장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내일장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화장품, 자동차, 곡물 관련주 이렇게 움직였는데 자동차가 움직였거든요. 제가 이제 자동차, 코스닥에서는 게임 이 종목들이 전환을 하면 하나의 어떤 강한 매도 사이클이 마무리된 걸로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자동차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외국인들이 자동차를 또 매수하면서 올라가 버리면 좀 시장에 전체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의 흐름, 그다음에 시가총액 2위, 3위 종목, 특히 SK하이닉스가 반전이 나오는지 요 구도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역대 하락 종목수 사상 최대가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락 종목 사상 최대 나오고 나면 한 달 후에는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고 유일하게 한 달 후에 빠졌던 게 이제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1월 그때 이제 2월에 크게 한번 빠지고 3월이 됐는데 3월에 코로나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이제 2월 낙폭에 11%를 추가로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1월 25일에 2% 넘게 1,300개 빠지고 어제 1,320개 빠져서 하락 종목수 역대 탑 1, 3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어떤 낙폭이 나올 정도면 이제 종목들별로 많이 털렸다는 얘기라서 조금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될 법도 한데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통계보다 수급이 우선이니까 이제 그런 돌아가는 구도를 좀 보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적주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실적주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실적 나올 때 이게 증권사에 그런 거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4분기 예상치 상회, 그다음에 올해 실적 전망 상향 조정된 종목들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종목들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뒷받침되는 거 확인하고 좀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트레이더 분들이나 증권업 계신 분들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요새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오늘은 오전 내내 막 거의 전화 통화만 하다가 진행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내용들 만난 분도 있고 통화만 한 분들도 있고 하는데 내용들을 좀 정돈해서 트레이더와의 대화를 또 이제 조만간 유튜브 방송에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